안녕하세요, 농부 달콩입니다. 오늘은 지난 가을에 바이오 체리에 접목한 접수들의 활착 상태를 확인해 보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도 일부를 접목을 했는데 활착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두 개가 지난 가을에 접목을 했었던 건데요. 요거는 활착을 했는데 요거는 접목을 좀 늦게 했더니 활착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살려놨고, 여기 접목을 실패한 데는 그 위쪽에 또 이렇게 다시 깎이접을 했는데, 여기에는 요번에는 올 봄에 이곳에 체리를 접목했습니다. 바이오 체리의 오리지널 체리예요. 여기 접목한 건 체리 품종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릅니다. 동네에 보니까 체리나무가 하나 있길래 불필요한 가지 하나를 잘라다가 이렇게 체리를 접목을 했는데, 현재 활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꼭 참고하실 거는, 눈접을 해가지고 활착이 된 데들은 기존의 데모 이쪽으로 다 원래 가지가 쫙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절단을 해주셔야 되고, 절단을 한 후에는 요 윗부분에 이렇게 상처 치유제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연루다 수분 증발이 없고 여기서 썩어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눈접을 해가지고 활착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 봄에 이렇게 이 부분을 잘라주고, 자른 부분 위에는 이렇게 상처 치유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상처 치유제가 없다면 실리콘 같은 거로다가 발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수분 증발만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쪽에는 상처 치유제를 발라줬죠. 이렇게 자르고 나서 대목 부분 위쪽에 절단면에는 분명히 이렇게 상처 치유제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톱신 페스트를 발라주면 되고요. 제 거는 이름이 톱신 페스트가 아니고 실바코라 그러는 거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처 치유제를 여기 딱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목 부분, 기존의 대목 부분에서 나오는 새순들은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예, 요것도 지난 가을에 사과 작업을 해가지고 올해 활착이 되고, 이거는 잎눈하고 꽃눈이 같이 있어가지고 올해 꽃까지 폈네요. 이런 데는 올해 그냥 놔두면 여기서 열매가 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것들도. 근데 이제 보통 가지를 키우려 그러면 이 열매 여기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 꽃을 따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 저도 그냥 크게 먹는 거 욕심내다가 이 가지 안 자라는 것보다 이렇게 그거 욕심 버리고 이렇게 가지가 잘 자라도록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거는 이렇게 대목 부분, 이 부분에서 나오는 신초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를 해주고, 요 위에도 보면 요거는 대목에서 나오는 거죠. 예, 대목에서 나오는 이런 신초들은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신경 쓸 건 이렇게 대목 하단부에서 나오는 신초, 요거 보시죠. 요 손가락, 예, 이렇게 대목 하단부에서 나오는 신초들은 더 철저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한 번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다가 와서 이렇게 대목 하단부에서 발생하는 신초가 있다 그러면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단부에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톱신 페스트를 발라줬습니다. 예, 이것도 지난 가을에 접목한 건데 눈접으로 다 했죠. 활착이 됐고, 다음에 요 옆에까지 이곳에는 올 봄에 다시 체리를 여기다도 접목을 한 겁니다. 장초고접으로다가 했어요. 깎기접을 하면 눈을 보통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내놓는 게 일반적인데, 장초고접은 눈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나 남겨놓고 고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결실이 조금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장초고접을 했고요. 이건 매실나무에다가 체리를 깎기접으로 절접을 해서 접목을 한 겁니다. 이것도 올 봄에 했고요. 아직까지는 새순이 잘 살아 있는데 지금 어떨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도, 요거는 매실에다가 플로트를 깎기접으로 접목을 한 겁니다. 플로트라는 과일이 지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조만간 플로트에 대한 설명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네, 매실에도 여기에 활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거고, 물론 활착은 될 겁니다. 다만 친화력이 그렇게 좋지를 못하다 보니까 접목한 가지에서 나오는 새로운 플로트나 또는 이 체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유지되면서 나무가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아직은 미지수인 거지, 활착은 같은 핵벌이기 때문에 분명히 될 거로다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가을에 접목을 한 건데 활착이 됐어요. 눈접한 게.
이렇게 접목이 돼서 활착이 되면은 이 부분을 절단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너무 기부 쪽 여기에는 지금 세력이 좀 약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를 절단을 해줘 가지고 이게 더 잘 자라고 여기 위쪽으로다가 양분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얘가 정화부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다 해서 여기를 절단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절단은 지금 생략할까 생각 중이에요. 요거 해보고 이대로 놔뒀는데도 여기서 잘 자라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잘 자라주지 않는다 그래도 여긴 그냥 후회하지 않으려 그래요. 그대로 놔두고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예, 요것도 굵은 데에다 사과접으로 다 했던 건데 활착이 됐네요. 눈접으로 했는 건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윗부분 가지를 잘라줘야 되는데 이것도 또 자르는 걸 놓쳤어요. 시기를. 사실 뭐 지금 자른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냥 이건 자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냥 놔두고 만약에 여기서 신초가 강하게 잘 자라 나오면 그때서 자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활착에 실패를 했네요. 지난 가을에 10월 달 넘어서 제일 늦게 접목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요 같은 경우는 활착이 실패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눈이 다 말라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실패를 해도 밑져야 본전. 그러면 이 가지 그냥 살릴 겁니다. 여기 바이오체리 나무 이거는 그대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눈접은 장점이 이거예요. 실패를 한다 그래도 이 나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뭐 성공을 하면 다행이었지만 실패를 했더라도 이 나무는 그대로 버리지 않고 살아있게 되므로 밑져야 본전이다. 예, 여기 접목했는데 활착이 실패해가지고 그 위에다 다시 이렇게 잘라서 다시 또 깎이접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장초고접인데 여기서도 눈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남겨놓고 했는데 맨 위에 눈은 이게 싹이 틀지 안 틀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밑에 눈들은 잘 활착이 돼가고 있고요. 요거는 전에 접목했던 거, 요것도 깎이접으로 다 했던 플로트 품종이고요. 제가 한 개의 나무에서 여러 과정이 달리도록 하는 이 접목을 올리고 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나무한테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뭐 가혹행위는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과수들이 전부 다 95% 이상 대부분이 다 접목매예요. 어차피 밑에서 접목을 해서 만드는 거고 중간에 나무를 잘라서 가혹행위를 한다 그렇다면은 자르는 것 자체가 가혹이라면 전지도 하지 말아야죠. 여기다가 접목을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 자체는 나무에 해롭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말은 아니에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그래요. 자, 얘 수확 시기에 체리가 앞으로 다 여기서 달리면 얘 체리는 수확할 시기가 됐는데 얘는 약을 쳐야 될 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 약을 치려고 그러면 체리에다가 금방 수확할 거에다 약을 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좋지가 않은 거지. 이게 뭐 여기다가 두 개를 달아갔으니까 나무가 고생을 하고 나무한테 가혹행위를 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 두 개, 세 개를 단다 그래도 그게 나쁜 방법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 저는 접목을 했는데 이 안쪽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도 유인을 해줄 거예요. 지금은 뭐 완전히 땡땡하게 붙기는 했는데 요 부분이 그래도 약간은 아직은 불안해가지고 오래 봐가지고 서서히 한 번에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당겨가지고 나무를 바깥쪽을 향하게끔 요것도 이렇게 유인을 해줄 생각입니다. 이거는 내향지라 사실은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여기 접목한 가지에서 요거 저도 욕심을 쉽게 버리지를 못하는 편이라 요거 그냥 살려가지고 바깥쪽으로 다 유인해서 살려볼 생각입니다. 요것도 작년에 봄에나 아니면 재작년 가을쯤에 했었던 사과접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 봄쯤에 사과접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활착이 돼가지고 올해 이렇게 줄기가 자랐고 이렇게 꽃까지 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감나무도 눈접이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 다 감나무는 이쪽 지역에서는 특히 눈접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일부 되는 데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솔직히 확실치는 않고요. 확실하게 중부지방에서는
감나무 눈접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는 전부 다 깎기접인 절접으로다가 해야 되고, 이 핵과류들이나 다른 과정들은 이렇게 눈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추나 이렇게 순이 좀 늦게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눈접을 잘 안 하고 깎기접이나 또는 감나무 같은 경우 탁피접 이런 식으로다가 접목을 하더라고요. 예, 요거는 제가 작년에 접목을 했던 건데, 작년에 요것도 보니까 눈접을 해서 접목을 한 거예요. 눈접을 해가지고 사과접으로다 접목을 한 건데, 이렇게 활착이 돼가지고 올해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여기는 올해 착과를 시킬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지붕 새로운 가족이 또 여기서 탄생을 하겠죠. 그래서 올해는 여기서도 바이오 체리가 아닌 다른 과정이 여기서 열매가 열릴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난 가을에 눈접을 했던 건데, 눈접에 활착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요 눈이 싹이 텄어야 되는데 눈이 싹이 트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다시 깎기접으로 절접으로 다 해서 체리를 접목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요것도 봄에 접목한 거예요. 봄에 플로트 품종을 가지고 여기다가 사과접으로 다 접목을 했습니다. 이것도 올 봄에 깎기접으로 접목한 체리입니다. 예, 이것도 지난 가을에 접목했던 건데, 이게 지금 활착 여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눈이 죽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싹이 안 트는 거로다 봐서 거진 실패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고요. 그 옆에 했던 거 요거는 활착이 됐네요. 활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지난 가을에 눈접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해줘야 될 게, 이렇게 위에 요거 불필요하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대목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없애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접목을 한 다음에 요 밑에 부분 이런 데서 발생하는 이 새순들은 없애주셔야지만이 이쪽으로다가 새로 접목한 접수 쪽에서 발생한 그 새순의 양분 전달이 더 많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해줄 거는 요 대목 부분에서 발생하는 신초를 잘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한 나무에서 여러 개의 과정이 달리도록 접목한 거에 활착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올해는 개화가 예년보다 좀 빨랐는데, 이렇게 해마다 개화가 빠른 해에는 항상 커다란 리스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개화기 냉해 피해예요. 올해도 저 남부지방에서는 개화기에 영하로다가 날씨가 떨어지는 바람에 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뭐 자두, 단감, 이렇게 개화가 좀 늦은 품종들은 오히려 매실은 크게 피해를 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매실에 대해서는 냉해 피해가 별로 없는데, 특히나 자두와 그 다음에 단감 쪽에서는 새순이 나올 무렵 아마 4월 10며칠인가 됐을 거예요. 4월 6일인가 그랬고 16일인가가 또 영하로다 떨어졌었고, 이렇게 며칠 영하로다 떨어지는 날씨가 있기 때문에 냉해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냉해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영상은 요즘 제가 많이 받고 있는 질문 중에, 이렇게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자두나무에다가 무슨 약을 쳐야 되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했던 자두재배 강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중에서도 연간 어느 시기에 어떤 약으로 어떤 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해야 되는지를 순서를 조금 바꿔서 먼저 강의를 하고, 나머지 강릉시에서 강의했던 자두재배 강의를 1강부터 해서 순서로 다 올리는 쪽으로 다 영상을 앞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서산에서 농부 달콩이었습니다.